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이 이제 70주년이고요, 올해로.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148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은요, 1875년 3월 26일입니다. 따라서 며칠 전이 이제 148주년 기념식이라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독립운동가 현수막에, 아니 어떻게 독립운동가 현수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는 거야. 깜짝 놀랐다고 해요. 초대 대통령을 어찌 빼놓았느냐. 당연히 그럼 이전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빼놓았겠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수석, 이런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설령 과가 있더라도 그보다 훨씬 큰 공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수시로 이런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과 근대사에 끼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대표 독립운동가 11명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안창호, 김구, 유관순, 신채호 의사는 포함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빠졌고, 이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은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다라는 해명이 있었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때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한미동맹,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큰, 조용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으로 이런 논란이 있었고, 특히 이 최근에 이제 국가보훈부로 이제 어떻게 승격이 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께서도 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 이루어졌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문화일보의 이제 오피니언 칼럼에 나온 이영일 전 국회의원께서 쓰신 그 칼럼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승만 참배와 진실 복원이라는 이 글인데요. 올해 탄신 148주년을 맞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건국과 호국의 업적으로 마땅히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민족의 큰 지도자이시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 개의 부정적 프레임에 씌워져 사랑과 존경이 아닌 폄하와 혐오의 대상으로 오랫동안 몰려왔다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의 이런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한 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소련이 그들 앞잡이를 내세워서 북한에 세운 위성정권 주도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 이승만 대통령의 유엔을 앞세운 통일 방식에 밀려서 저지를 당하자 그 보복으로 소련 공산당이 만든 모략 프레임이다. 내용인즉 이승만이 미국을 등에업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 민족 분열을 초래했다는 이른바 소남한 단정론자라는 프레임이다.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통일을 못했다, 이러한 이제 평가가 뒤따르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 바람에 우리의 통일은 이제 끝을 다했다.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김구는 이제 한반도의 통일을 주장했지만 이승만 때문에 못했다? 결국에 그 김구는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북한으로 갔죠. 결국에 이 김일성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프레임은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모든 문서를 통해 허구임이 밝혀졌다. 공산화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소련 프레임에 집착한다. 다른 하나는 4.19 혁명 이후 정적들이 씌운 독재자 프레임이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제3세계의 독재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주권자인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면서 하야했다. 다시 공정한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의 민주정체가 살아났으며 그가 제정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수호됐다. 그 몇 차례 헌정 위기가 있었으나 그 원상이 회복돼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채는 지난 70년 동안 그대로 지속, 발전해 왔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뭐 독재를 안 했느냐? 독재를 했었죠. 그렇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라고 밝히면서 스스로 하야를 했습니다. 결국 다시 선거를 통해서 이런 민주주의가 유지가 됐고 수호가 되었죠.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공과 과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일부의 참 과가 너무 부풀려진 감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원망스러운 대통령 한 명 꼽으라면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일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북한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죠.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미국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으로 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한반도는 지금 사회주의, 김일성, 즉 김정은 추종국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출생은 황해도예요. 지금 뭐 북한에 있는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1904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습니다. 독립운동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대통령에 이어서 초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뒤따릅니다. 아니, 다른 항일 운동가들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공격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뭘 했냐? 참 그런 평가야말로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꼭 일본 장군을 죽여야. 그리고 좀 안타까운 진실이지만 이토 히로부미, 이것도 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 진실을 더 알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암살을 당했죠. 그런데요, 그 일본 내에서는 이 이토 히로부미가 그 상대적으로 친한파였습니다. 오히려 조선 합병 반대했던, 일본이 한국을 직접 통치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왜냐? 아니, 이거 조선 우리가 강제로 합병하려 했다가는 이거 우리 돈으로, 우리 일본 돈으로 이거 조선에다가 다 철도 놔줘야 되고 병원 지어줘야 되고 이거 너무 부담된다, 이런 의미로서 직접 통치를 반대했던,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렇지만 뭐 그것도 물론 이제 상대적인 의미로서 이제 친한파라는 것이고, 물론 그 이면에 하면 안 될 이런 일들도 많았죠. 결국에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 참으로 진보와 보수의 역사 전쟁에서 대패를 한 뒤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편향적인 역사관을 배우면서 김구는 독립운동가,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대통령, 이러한 또 편향적이고 그릇된 이런 역사를 많이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런 북한이 원하는, 북한의 프레임에 씌워진 이런 평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과감한 도발적인 발언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다른 그 독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독재자들은요, 국민의 퇴진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과 정권의 운명을 일치시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요, 스스로 내려왔어요. 결국에 그 4.19 혁명의 노장 세대들이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했었다는 것, 결국 그 4.19 혁명 세대분들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의 프레임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풀어드리자, 해방시켜드리자 라는 생각으로서 이런 묘소 참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올해는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미동맹조약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약국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지구의 최강국이었던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외교를 펼쳐서 체결한 것.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 아프리카의 그 감비아가 우리 한국과 동맹조약을 맺었던 거의 그러한 수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해낸 것입니다. 결국에 그때 맺은 그 체결이
70년 동안 우리 한국을 지켜주는 역할로 이어졌다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공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독재를 했으니 이승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과보다 공이 너무나 막대하게 크거든요. 결국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동아시아 태평양을 물들이고 있을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우리 남한에다가 가져와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말뚝을 박은 것. 첫 번째, 이 정치에 대해서 정치의 빚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 70년간의 한반도를 안전하게 해준 그 안보의 빚, 이 두 가지의 빚을 우리 국민들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맹비난을 펼치죠. 김정은, 지금 3대 독재를 하고 있는 이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는 그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를 했다며 비판을 해요. 적어도 이 민주당은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의 비판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코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는 쓴소리 못하고 삶은 소대가리 얘기를 들으면서도 허허허 웃던 그 민주당이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겠으며 지금 북한 입장에서 가장 원만스러울 최일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국민들은 적어도 이 큰 지도자로서 인정해주고 우리가 존경심을 표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진실 하나하나씩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